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방송되는 피노키오. 오호, 제명이 함영이 둘 다인 매사에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13년 전 함영의 가족은 단란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전대원은 안전 확보하고 들어간다! 예! 어느 날 폐기물 공장 화재로 소방관인 아버지는 화재 진압에 나서고 KBS 뉴스 특보입니다. 화재 진압 도중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 한 명이 폭발 사고로 소방관 9명이 숨지게 됩니다. 현재 실종된 상태입니다. 왜 무리한 진압 작전을 명령한 걸까요? 혹시 평소 진급에 관심이... 아버진 그것뿐이 아니에요! 언론은 자극적인 보도로 함영의 아빠인 소방대장 기호상을 과잉 진압으로 부하들의 사지로 내몬 살인자로 만들고 함영아, 우리 아빠 만나러 가자. 세상의 비난을 견디지 못한 호상의 부인은 함영을 데리고 목숨을 버리는데요. 함영은 이나의 할아버지에 의해 구조돼 달포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고 그곳에서 악의적인 보도로 자신의 가족을 망가뜨린 송차옥 기자의 딸 이나와 함께 자라게 됩니다. 사건 발생을 알게 되면 1분 2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보고한다. 알았나? 시간이 흘러 경쟁사의 기자가 된 두 사람, 각종 사건을 파헤치면서 진정한 기자로 성장해 가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한테 먹히는 건 팩트보다 임팩트야. 소방병이 9이나 죽었어. 그 원망을 들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기 씨가 사고 당시 화는 면했지만 당국의 처벌과 유가족들의 원망이 드라마 피노키오는 언론으로 인해 망가진 함영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진실을 외면하고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는 이 시대 언론 행태를 고발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에게 피노키오 진짜 재밌게 보고 있는데 요즘에 병이 하도 많다 보니까 피노키오 증후군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있는 병인 줄 알았고요. 그렇게 진짜 그 정도 몰두하게 되고 정말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독특한 것 같아요. 발상 자체가. 매회 다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 그 매회가 또 이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다음 화가 되게 궁금하고 재밌게 보고 있어요. 피노키오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에 관한 드라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진실에 관한 드라마인데 사람들이 살면서 거짓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쁨을 주기도 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그 거짓말을 못하고 진실과 진심으로만 살아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구경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직업이 있다면 과연 어떤 직업일까 생각해봤던 게 기자더라. 그런 기자와 그 거짓말을 못하는 기자와 거짓말을 못하는 피노키오라는 사람을 갖고 과연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구경하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거짓말을 할 경우 딸꾹질 증세를 보이는 증후군을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바로 티가 난다고 해서 동화 속 주인공의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과연 이 이름은 무엇일까? 피노키오입니다. 드라마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 딸꾹질을 한다는 가상의 증후군인 피노키오 증후군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달포라는 친구를 좋아하나 봐요. 아니요? 전혀요. 피노키오 증후군 때문에 진실밖에 말할 수 없는 기자 이나와 함영아, 엄마랑 불꽃놀이 보러 갈까? 자극적인 보도로 가족을 잃게 된 함영. 형이 살인자란 걸 보도하려고 해. 용서해요. 컨테이너 화재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권모 씨와 강모 씨도 살해했다고 밝히며 관련 증거를 때문에 진정한 기자의 소명을 다할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의 모습은 진실의 중요성과 진정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친 중에 최악질 1진. 성격 개차가. 딴지걸 때 울면 더 딴지건다니까 절대 울면. 또한 기자들의 세계를 엿보는 재미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매년 수요일 때마다 치수되는 강남대로에 대해서 정부장 혼자 허리까지 담고 리포트 했잖아요. 어떻게? 무릎 꿇고 리포트 했더라고요. 침술도 과장되게 보여주려고. 됐어요? 그럼 과장이 아니라 사기야. 그럼요. 우리가 MSG라고 놀림 받는 것도 다 송부장 때문 아닙니까? 여긴 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아우, 저 자식들 맨날 파리처럼 앵앵거리면서 기사거리 없냐고 구걸하고 다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기레기란 말이 딱이다 딱.
그런데 그 불씨는 또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권력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쓴 기사를 남발하는 기사로 인해 기레기라는 신조어가 생긴 이 시대에 언론의 경종을 울리면서 시청자에게 통쾌함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 봤어? 글쎄, 이게 무릎 꿇고 리포트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조작의 여왕소리들이 누구를 하라 그래.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인의 역할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는 진실과는 거리가 먼 거짓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인의 역할이냐. 그러니까 언론이 품고 있는 진실과 거짓의 어떤 모순 같은 것을 이 드라마가 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실과 거짓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언론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선정적인 보도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실종된 소방대장 있잖아요. 그 사람 시체가 얼마 전에 발견됐대요. 다행이다. 혹시나 살아 돌아올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데. 피노키오 속 두 형제의 각기 다른 복수극은 드라마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잔좀 갖다 주세요. 함영의 형 재명은 13년 전 화재 당시 공장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짓말로 아버지를 사지로 내몰았던 공장 직원들을 죽이며 극단적인 복수로 간담을 서늘케 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헛소문이란 거. 그거 다 헛소문이에요. 증명할 수 있어요, 헛소문이란 거? 사망진단서를 확인했습니까? 유서도 확인했고 사망진단서를 확인했냐고 물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 그것 말고 기자로서 차옥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를 궁지로 몰아가는 함영의 모습은 시청자의 마음을 졸이게 했는데요. 기자 시험 봤는데 떨어졌거든. 이번이 36번째. 한편으론 진지하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 속에서도 코믹 요소들을 적절히 배치해서 극적인 긴장과 이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맨스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시청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재미와 몰입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러한 어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추악한 비밀 같은 것을 폭로하면서 언론이 그러한 비밀을 폭로하는 진실을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부로서 유착되어 가는 양상을 아주 극적인 요소를 살려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사회적인 요소, 그리고 멜로적인 요소, 성장 드라마적인 요소, 그리고 게다가 이 드라마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게끔 만드는 어떤 코믹적인 요소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훌륭한 TV 드라마로서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그런 수작이라고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피노키오의 흥미진진한 전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군가 함영에게 제명의 살인을 알리고, 그 제보가 사실이면 기자로서 형이 살인자란 걸 보도하려고 해. 함영은 차옥에게 기자로서 복수하기 위해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형의 살인을 보도하려 하는데요. 너한테 나 자수한 거야. 도대체 왜? 하지만 이는 함영의 기자로서의 자질을 시험해보기 위해 제명 스스로 자신을 제보한 거란 사실이 드러나며 기가 막힌 반전을 줬습니다. 넌 과연 송차욱 기자랑 다른지 알고 싶었다. 나는 세상 어머니들이 다 우리 어머니 같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또 사람 좋은 아들 바보인 줄만 알았던 범주의 엄마가, 회장님, 그냥 조용히 봐주는 게 어떨까요? 가방도 찾았고 아들도 보고 있는데. 경찰에 넘기세요. 그래야 사건이 되고 기자들이 올 거 아니야. 그래야 다들 얼마나 비싸길래 저러나 궁금해서라도 찾아 들어올 거 아니야? 사실 언론의 고발을 노이즈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악인이며, 요즘 민감한 시기에 그 일 때문에
묵은 일들이 자꾸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예방 차원으로다가 이거 한번 보고 손 부장이 흐름을 좀 바꿔봐요. 이게 뭐죠? 그 공장을 허가내 주신 의원분이 나랑 각별해요. 혹시라도 비난 여론이 자기한테 튈까봐 노심초사하시길래 13년 전 팁을 내가 살짝 줬지? 13년 전 화재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 보고 있고요. 하명이랑 재명이랑 다시 만나는 장면이 되게 감동적이고 김용광 엄마랑 박신혜 엄마랑 13년 전에 무슨 일을 벌였는지 궁금해서 되게 자주 보고 있어요. 나쁜 사람은 아무래도 벌을 받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또 힘들게 사랑을 얻을 것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시청자들이 또 보지 않고는 못 배울 만큼의 그런 엎치락뒤치락이 있을까가 아마 저도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힘들게 오래 준비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그 회 동안 많이 기대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년 전 송채학 부자가 니네 집에 핸드폰 두고 갔다고 했지. 13년 전 화재 사건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사실이 암시되면서 전개 궁금증을 높이고 있는 드라마 피노키오. 송채학 부장이랑 만나신 적 있으시죠? 글쎄, 당신이 바꾸려는 이 흐름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드라마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또 하나의 명품 드라마로 남길 기대해보겠습니다.